그 소식은 박 씨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장면들이 섬광처럼 지나갔다. 패비윤 씨의 억울한 죽음, 그 피로 물든 헝겊 조각, 그리고 서천수가 그 집행자였다는 참혹한 과거. 그들은 수년 동안 그 핏빛 굴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결국 왕실의 징벌은 그들을 잊지 않고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들이닥친 것이다. 왕실의 징벌이 기어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 저주가 그 핏빛 헝겊 조각의 원한이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쫓는단 말인가. 그녀의 절규는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으나 소리는 땅속으로 파묻히는 듯 미약했다. 아, 천수님. 당신마저. 패비윤 씨의 원혼이 기어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가는구나. 패비의 사사 사건은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이토록 집요하게 죄인을 찾아내는 왕실의 집념이라니. 게다가 대역죄인의 잔당이라는 말은 서천수 님뿐만 아니라 나 그리고 장금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녀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서천수는 결국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의 집행자로서의 신분이 탄로나 운명의 덫에 걸리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박 씨의 목숨까지 노리는 궁궐 내부의 검은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 박 씨는 남편의 체포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최상궁 일파의 사주와 무관하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들의 권력은 산골 깊은 곳까지 뻗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을 궁궐 밖으로 내쫓았던 최상궁 일가의 생존을 위한 잔혹한 숙청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절망은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충격과 공포를 억누른 채 마치 귀신에 홀린 듯 힘겹게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금이가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금이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흙먼지가 묻은 옷차림을 보고 겁에 질려 있었다. 박 씨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금이를 꼭 껴안았다. 장금이의 따뜻한 체온만이 그녀의 정신을 현실로 붙잡아 두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남편은 이미 한양 의금부로 끌려갔고 궁궐에 추격되는 자신들을 향해 좁혀오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딸만은 살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본능으로 필사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장금아, 이제부터 너는 덕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아이 행세를 해야 한다. 내 긴 머리는 상투를 틀 듯 짧게 묶고 목소리도 조금은 굵게 내야 한다. 내 아비의 억울한 죄를 물으려는 추색꾼들이 반드시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너희 아비의 죄는 대역죄니 그들의 눈에는 내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두 살아남지 못한다. 한양은 특히 위험한 곳이니 애미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박 씨는 장금에게 사내아이 옷을 입히고 평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짐승뼈 조각과 돌멩이를 보찜에 넣어 아이의 시선을 돌리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생존과 복수라는 두 가지 단어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서둘러 보찜에 약간의 식량과 옷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겼다. 박 씨는 품속 깊은 곳에서 꺼낸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궁궐 수락관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최상궁 일가가 임상대감과 결탁하여 행했던 수락관, 물품 빼돌리기 및 부정부패의 치명적인 비밀이 상세히 기록된 운명의 서찰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증거였지만 동시에 훗날 장금이가 궁궐에 들어가 복수의 칼날을 갈게 할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다. 그녀는 서찰을 품에 단단히 숨기고 어린 장금이를 등에 업고
남편의 압송 행렬을 뒤쫓아 운명의 도시 한양으로 향했다. 박 씨는 필사적으로 걸었다. 그녀의 발밑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그녀의 정신은 오직 딸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모성애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 서천수를 붙잡은 이들이 바로 과거 자신을 모함하고 궁궐 밖으로 내쫓았던 최상궁 일파와 연결되어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는 왕실의 징벌과 함께 인간의 탐욕과 복수심이라는 더러운 덫이 자신들을 조여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최 씨 일가, 내년들이 기어코 이 천수님과 장금이까지 헤아려 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의 그 잔혹한 야망을 내 딸의 손으로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박 씨는 속으로 맹세했다. 그녀의 보찜 속에는 오직 약간의 식량과 그리고 장금의 운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서찰만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궁궐 수라가는 겉으로는 정갈하고 고요했지만 그 안은 최고 상궁의 자리를 둘러싼 최상궁. 일가의 검은 야심과 끊임없는 암투로 들끓고 있었다. 최상궁은 단순히 수라간 최고 책임자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권력을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외부의 거대한 권력인 임상대감과 은밀하게 결탁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탁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라간을 통해 들어오는 귀한 물품들을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그 이익을 나누어 궁궐 내부의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거대한 부정부패의 사슬이었다. 서천수의 체포 소식은 들었겠지. 이 모든 것은 임상대감과 내가 주도하여 벌인 일이다. 서천수는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집행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명분이 되었지.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대역죄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그 안에 도망친 궁녀방 나인이다. 그녀는 처소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응시했다. 그녀는 과거 내가 수라간에서 겪었던 모든 일, 그리고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증인이다. 그리고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녀가 우리가 임상대감과 결탁하여 수라간의 귀한 물품들을 빼돌린 비밀 장부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상궁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비밀이 만약 궁궐의 윗선이나 특히 감찰 상궁에게 흘러들어간다면 우리 최일가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수라간의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숙모님, 박나인이 만에 하나라도 살아남아 궁궐에 돌아오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이 치명적인 비밀을 발설한다면 저희 최일가의 운명은 물론이고 윗분들, 즉 임상대감 일파의 심기까지 건드려 저희가 그들의 숙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지금쯤 남편을 찾아 한양 근교를 헤매고 있을 텐데 추격대를 더 풀어 그녀를 즉시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력 상실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최상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궁궐의 공식 추격대를 너무 깊이 관여시키면 그들의 수사망이 오히려 우리에게까지 뻗어올 수 있다. 우리는 공식적인 대역죄인 추적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사적으로 그녀를 처리해야 한다. 박 씨의 죽음은 도주 중 사고사로 위장되어야만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살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박 씨의 존재가 최일가의 권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잔혹하고 치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인간적인 연민이나 예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계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최상궁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박 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한양 근교를 배회할 것이고 쫓기는 자의 심정상 외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어려울 터였다. 그녀는 궁궐 내부의 정직한 인물을 가장 신뢰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과거 친분이 깊었던 한 상궁이야말로 박 씨에게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미끼가 될 것이라 계산했다. 한 상궁은 수라간에서 가장 정직하고 인간적인 인물이었기에 박 씨와의 오랜 인연을 끊지 못하고 그녀를 도우려 할 것이 분명했다. 최상궁은 그 순수한 정을 이용하여 박 씨를 절망의 덫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박나인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집안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찾기 위해 한양 근교, 특히 물길이 닿는 서강 나루터 근방을 헤매고 있을 터. 이 기회에 그녀를 흔적도 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오. 우리는 궁궐 추격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사병들을 동원하여 그녀를 조용히 처리할 것이다. 그녀는 옆에 있는 자신의 사적인 궁녀를 불렀다. 한 상궁을 서강 나루터로 보내시오. 내수부에서 특별히 요청한 해물 진지를 수송하라는 핑계를 대면 됩니다. 한 상궁은 수라간 최고 실력자이므로 이런 중요한 임무는 그녀에게 맡겨야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다. 숙모님, 한 상궁에게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면 박나인이 그녀를 찾아 나설 때 한 상궁마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한 상궁이 위험해진다고? 그것이 바로 나의 계략이다. 박나인은 필시한 상궁의 존재를 알게 되면 예정을 끊지 못하고 그녀를 찾아 나설 것이다. 박나인이 한 상궁에게 접근하면 우리의 추격대는 한 상궁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가 박 씨를 덮칠 것이다. 그들이 만나는 순간 박 씨는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할 것이고 그때를 노려 우리는 그녀를 조용히 처리할 것이다. 그녀가 죽으면 모든 비밀은 땅에 묻히고 우리는 안전해진다. 최상궁은 자신의 야망과 권력을 위해 인간적인 도리를 짓밟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한 상궁이 이 모든 음모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수라간의 중요한 일로만 알고 서강 나루터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상궁에게는 더욱 잔혹한 만족감을 주었다. 그녀는 한 상궁을 미끼로 사용함으로써 박 씨의 제거는 물론 혹시 모를 한 상궁의 배신 가능성까지도 사전에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잔혹하고 치밀했다. 궁궐 밖으로 도망친 박 씨는 이제 궁궐 안에 가장 믿었던 사람의 정에 이끌려 스스로 지옥의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박 씨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극한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등 뒤에 어린 장금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금이가 사내아이 복장을 하고 등에 엎여 있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울음을 터뜨리거나 여자아이의 몸짓을 보일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숲속을 헤쳐나갔다. 그녀는 곧 자신들이 궁궐의 공식 추격대와 상궁 일파가 고용한 사적인 추격대라는 이중의 덫에 갇혔음을 감지했다. 흙냄새와 풀냄새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지만 섬뜩한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궁궐 무사들의 땀 냄새와 검에 묻은 기름 냄새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속도로는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따라잡히고 말 것이다. 남편은 이미 끌려가 희망이 없는데 나까지 붙잡히면 장금이는 홀로 남겨진다. 아니다. 홀로 남겨지게 해서는 안 돼. 최상궁 일가는 나를 잡기 위해 가장 교활하고 집요한 방법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이다.
나를 통해 모든 비밀이 영원히 묻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쫓는 그림자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섬뜩한 고함 소리가 그녀의 절망적인 직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말발굽 소리는 이제 숲속을 진동시키며 그녀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저 앞에 산길을 막아라. 대역 죄인의 식솔들이 저리로 도주했다. 절대 살려두지 말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와라. 박 씨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을 멈추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딸에게 마지막 도망칠 기회를 주기 위해 필사적인 희생을 결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장금이를 품에 안고 숲속의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고동쳤고 그녀는 이제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고백이자 유언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 고백은 장금이의 남은 삶 전체를 관통할 운명의 씨앗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 비극적인 순간마저도 딸의 미래를 위한 계산으로 채워 넣었다. 박 씨는 추격대가 코앞까지 다가오기 전에 떨리는 손으로 장금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장금이는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과 사납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박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딸의 입을 막았다. 장금아, 잘 들어야 한다. 너의 아버지는 한때 왕을 지키던 늠름한 군관이셨고 나는 저 거래 수라간에서 임금님의 수라를 짓던 궁녀였단다. 우리는 억울한 이유로 도망쳐 숨어 살았지만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행복하게 해준 것은 오직 너뿐이었다. 너는 이 어미의 생명이며 이 어미의 모든 것이다. 박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녀는 그 눈물이 장금이에게 닿지 않도록 재빨리 닦아냈다. 도사님께서 말씀하셨단다. 내 운명은 비극과 영광 사이에 걸려 있다고. 너는 칼을 맞아 죽거나 왕을 살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하는 두 가지 무서운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셨지. 내가 만일 살아남는다면 넌 반드시 왕실을 해치는 악을 물리치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것이다. 넌 그럴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났단다. 그녀는 장금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그녀의 작은 어깨에 짊어지게 했다. 이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유언이다.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왕실의 징벌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다. 그녀는 장금이에게 남자의 옷을 입히고 남편이 없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박 씨는 궁궐에 대한 그녀의 증오와 그녀를 쫓는 최상궁 일가에 대한 복수심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를 쫓는 저들은 너희 아버지를 잡아간 자들과 한 통속이다. 그들은 너희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를 죽여 궁궐의 모든 악행을 영원히 묻으려 한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내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 그녀는 장금이의 머릿속에 이 잔혹한 진실을 가장 깊은 트라우마로 각인시키려 했다. 그 트라우마는 훗날 장금이가 궁궐에서 온갖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가 될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박 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품속 깊이 마치 자신의 심장처럼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서찰을 떨리는 손으로 장금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 씨가 궁궐수라간 궁녀 시절 최상궁 일가의 비리와 음모를 목격하고 몰래 기록해둔 비밀 장부의 조각이었다. 최고 상궁의 음식 기록에 대한 내용부터 임상대감과의 불법 거래,
기록까지 최일가의 권력과 생존에 치명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내가 궐에 들어가 수락한 최고 상궁이 되었을 때 내 아비와 이 어미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이 서찰은 내가 궁궐에서 살아남아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운명의 지도다. 너의 천장 책갈피에 숨겨놓았던 것이다. 너의 운명의 선택지다. 궐에 들어가길 싫거나 최고 상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서찰은 뜯어보지도 말고 불태워버리거라. 이 서찰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너의 목숨도 끝날 것이다. 그녀는 서찰의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장금에게 최고 상궁이라는 목표를 강제로 심어 넣었다. 박 씨는 장금에게 맹세를 요구했다. 그녀는 장금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피가 묻은 손으로 딸의 손을 덮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최고 상궁이 된다면 너는 반드시 이 어미의 억울한 사연을 이 서찰에 적힌 방식대로 세상에 밝혀야 한다. 이 책을 내 천장 책갈피에 다시 숨겨 놓아야 한다. 이 서찰은 내게 내려진 운명의 숙명이다. 장금아, 이것이 널 살릴 유일한 희망이다. 너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고 왕실의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맹세해라. 어린 장금이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압도되어 무서움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서찰은 박 씨가 최상궁 일가의 비리와 음모를 기록해둔 가장 위험한 증거이자 장금의 궁궐 입궐을 위한 운명의 씨앗이었다. 박 씨는 서찰을 장금의 사내아이 옷 안 깊숙한 곳에 숨겨주었다. 그녀는 이 서찰이 장금이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녀를 살아남게 할 유일한 무기임을 확신했다. 이제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 바로 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다. 유언을 마치는 순간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는 이제 나무 뒤에 숨은 박 씨와 장금이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박 씨는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장금이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며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숲속 깊은 곳, 가장 은밀하고 어두운 곳으로 밀어냈다. 도망쳐. 장금아,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서 이 어미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내가 이 어미의 마지막 희망이다. 박 씨는 이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몸으로 추격대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녀는 딸에게 단 1분의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그녀는 돌덩이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추격대에게 달려들었다. 내 딸에게서 떨어져라. 이 더러운 짐승들아. 너희들의 악행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이 세상에 반드시 밝힐 것이다. 추격대는 잔혹하고 무자비했다. 그들은 최상궁 일파의 사주를 받아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박 씨의 생포가 아니라 그녀의 완전한 제거였다. 추격대장으로 보이는 자는 박 씨의 필사적인 저항에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검을 꺼내 들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박 씨의 절규, 그리고 추격대원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숲속을 뒤흔들었다. 박 씨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궁궐 무사들의 훈련된 칼날을 맨몸으로 막아낼 수는 없었다. 그들의 칼날은 냉혹하게 박 씨의 몸을 꿰뚫었다. 피가 솟구쳤고 박 씨는 자신의 피로 물든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까지 장금이가 숨어있는 숲속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살아남아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듯했다. 그녀의 몸이 차가운 땅에 쓰러지는 순간 모든 소리는 다시 고요해졌다. 어린 장금이는 숲속 깊은 곳 촘촘한 덤불 뒤에 숨어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차가운 칼날이 가죽을 꿰뚫는 끔찍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소리는 어린 장금이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로 각인되었다.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입을 틀어막은 손가락 사이로 숨막히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억눌렀다. 엄마의 옷자락을 놓지 못했던 손에는 어머니가 준 운명의 서찰만이 쥐어져 있었다. 서찰은 땀과 흙으로 얼룩졌지만 그 존재감만은 더욱 선명했다. 장금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추격대원들이 쓰러진 박 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들이 찾던 비밀스러운 서찰이 있는지 그녀의 몸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서찰을 찾지 못하고 분노하며 자리를 떴다. 어머니의 몸이 차가운 땅에 쓰러져 싸늘하게 식어가는 순간 서천수가 짊어졌던 패비 윤 씨의 핏빛 헝겊 조각이 장금이가 숨은 자리로 바람을 타고 떨어졌다. 마치 운명이 그 아이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이 핏빛 헝겊 조각은 장금이가 움켜쥔 서찰 위로 떨어져 영원한 낙인을 찍었다. 붉은 피와 검은 비밀이 담긴 서찰, 그리고 핏빛 헝겊 조각의 만남. 이것은 장금의 운명이 이제 단순히 어머니의 복수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왕실, 비극의 굴레와도 연결되었음을 상징했다. 서천수는 대역죄인이 되어 끌려갔고 박 씨는 억울한 원혼이 되었다. 어린 장금은 남자의 옷을 입은 채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피처럼 느껴지는 운명의 서찰만이 쥐어져 있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도사의 예언, 그리고 핏빛 저주를 짊어진 채 장금은 이제 궁궐로 향하는 새로운 운명의 길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궁궐 이야기는 바로 이 비극적인 이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덕구라는 이름의 사내아이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권력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간다. 그녀의 앞에는 칼을 받아 죽거나 왕을 돕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장금의 선택은 이제 시작된다.